안녕하세요. 투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금융위기 시에 미국채와 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산 배분할 때 투자하는 자산들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대체자산 등이 있는데요. 위험자산은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 S&P 500 스파 ETF나 나스닥 100 ETF, QQQ 등이 있고, 안전자산은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미국채고요. 2022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역대급으로 빨리 올리면서 미국채들이 다 큰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미국채도 위험자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디플레이션 환경을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자산은 미국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채는 잔존 만기에 따라서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있는데, 장기 미국채 TLT와 중기 미국채 IEF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주식과 상관관계가 높으면 흐름이 비슷한 거고, 상관관계가 낮으면 반대로 가는 건데, 시에는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자산이었거든요. 자산 배분 시에는 상관관계가 낮고 변동성이 클수록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를 쓰면은 조금 더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고, 중기채는 안전자산의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변동성이 작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미국채 중에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이라는 ETF가 IEF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체자산은 금과 비트코인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현재 각광받고 있는 대체자산으로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도록 하고, 대체자산의 카테고리는 기축통화 달러 기반 경제 시스템 외연에 있는 자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와 경쟁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전통적으로는 금이 있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로 최근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희석되면 금의 가치가 오르고, 금과 달러의 가치가 반대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이슈인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도 금을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대체자산으로 나누어서 자산 배분해서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 같은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준은 통화정책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사이클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돼요. 리세션이라고 하고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이때는 위험자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안전자산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대체자산 중에서 안전자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금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금 자체가 미국의 기준금리 내릴수록 우세한 자산이라서 같이 오르는 것도 있고 해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에는 미국채와 금, 그리고 현금인 달러 자산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제가 주토피아 채널을 만든 지가 2020년 초에 만들었으니까 3년이 넘었거든요. 처음부터 저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새롭게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의 성격이나 컨텐츠의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는 자산배분 투자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루는 채널이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 소개도 하고, 저는 그 방식대로 실전 투자도 하고 있고, 투자 성적도 공유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있는 채널이라 보시면 됩니다. 코스토널 달걀 모형이라고 금리와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자산들이 움직이는지 분석한 모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변형 모형들이 있어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깨닫게 된 원리들을 합쳐서 저만의 커스터널의 달걀을 만들었고요. 제 컨텐츠에 올리고 있는 커스터널의 달걀 그림은 제가 스스로 그린 거거든요. 그 그림에 맞춰서 전 투자를 하고 있고, 커스터널의 달걀 모형을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나침판으로 삼고 있어요. 실전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정보가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핵심적인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2020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연준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FOMC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한두 채널이랑 저도 FOMC를 다루었는데, 제가 그래서 FOMC 영상을 올리면 검색어에 제 영상이 바로 뜰 정도로 아무도 FOMC를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새는 FOMC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다루고 있죠. 지금은 정신없이 모든 자료들이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FOMC 자료를 그냥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자기만의 투자 성향에 맞춘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정보가 효과가 있는 건데, 최근에 영상들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보시는 정보는 많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기준을 못 잡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투자하거든요. 연준의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코스톤의 달걀 모형에 따라서 앞으로 기준금리 국면이 어떻게 되냐가 결정이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구체적인 시간만 다른 거지 방향성은 일관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는 오는 거고요. 언제 오는지만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가올 기준금리 국면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국면에 따라서 앞으로 유리할 자산을 미리 지금의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유리할 때 늘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유리하지 않은데 앞으로 다음 단계에서 유리해질 걸 미리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 다음 단계에서 나빠지는 자산들의 비중은 지금 팔아야 고점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영상에서 어떤 자산을 비중을 늘리고 어떤 자산의 비중을 낮춘다고 얘기할 때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건 지금 유리해서 늘린다는 게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 유리하니까 미리 늘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의 기준금리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 자산의 유불리가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과 동적 자산 배분을 해서 패시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한 달에 한 번만 현재 기준금리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을 맞춰서 자산 비중이 늘릴 것과 줄일 것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만 매달 하루에 리밸런싱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패시브 투자하고 있고요. 중간에 뭐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일절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참고하는 부분은 사람들의 대중 심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오르고 여론이나 어떤 반응들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뉴스를 통해서 대중 심리가 지금 나스닥에 쏠리고 있구나 뭐 이 정도만 제가 느끼는 거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스닥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너무나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도 앞으로 나스닥이 더 좋을 수 있다면 당연히 저는 나스닥 비중을 늘릴 거고요. 지금의 분위기가 너무 좋지만 다음 국면에서 나스닥이 불리한 방향이라면 지금 좋을 때 나스닥의 비중을 낮추는 거죠. 저희 채널을 처음서부터 보시거나 과거서부터 저의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그리고 제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치과신문이라는 곳과 줌투자라는 곳에서 재테크 칼럼으로 유튜브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거의 2년 이상 게재를 하고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칼럼을 보고 오신 분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영상은 못 올렸지만 블로그 위주로 한 적도 있었고요.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서 앞으로 진행할 생각인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지만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실 수 있어서 오늘은 간단한 소개도 넣어봤어요. 저는 2018년에도 자산배분 투자했는데요. 그때는 TLT를 많이 모았어요. 2018년에 하락장이 있었는데 미국 주식이 20% 빠지고 한국 주식도 거의 30-40% 빠졌거든요. 그때도 코스피가 10년 전 지수랑 똑같이 돌아갔다고 해서 10년에 코스피 수익률 0%다 이런 말 나올 때예요. 그 정도로 국내 투자자들이 좌절하고 있었을 때 당시에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뭐 한다고 하면 나스닥 ETF나 S&P 500을 했지 TLT 같이 20년 만기 미국 투자를 하는 사람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TLT를 실전 투자를 해가지고 이때 미국 주식이 20%일 때 오히려 TLT는 20%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하락했다고 큰일 났다고 글을 올리고 있는데 저는 계좌가 20% 수익 중인 거예요. 그걸 실전으로 경험을 했었고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2020년 전에 하락장에서 저는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상 코스토널의 달걀 모형에 따라서 앞으로 경제위기가 온다는 걸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금과 TLT를 모았어요. 2019년에. 2019년이 지금이랑 되게 분위기가 비슷하거든요. 지금도 안전자산이랑 금은 별 볼일 없고 미국 주식만 오르고 있잖아요. 2019년도 그랬거든요. 그때 저는 미국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미국 주식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지만 더 늘리진 않았죠. 거기서 이익 실현해서 저가의 TLT와 금을 샀단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코로나 위기 한창인 3월에 효과를 발휘해서 2020년에 주식을 한 분들이 옛날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3월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30-40%씩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 포트폴리오가 그때 손실이 아예 나지가 않았어요. 다만 2018년처럼 이렇게 큰 이익이 나진 않았지만 손실이 없고 조금 이득인 정도로 리스크 해지를 했기 때문에 아무리 결론적으로 돈을 벌어도 중간에 30-40%씩 떨어지면은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거든요. 저희는 일반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업도 있고 일도 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는데 계좌에 돈이 하락하고 있으면 일할 맛도 안 나겠죠. 제가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일하면서 주식 투자를 병행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전에 주식 투자를 여유롭게 해서 수익 매매도 하고
단기적인 매매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니까 도저히 일하고 병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쳐다보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발견한 게 이 자산 배분이었고, 그런 투자를 지금 현재 4년 이상 하고 있네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한 바퀴를 다 돌았거든요. 자산 배분 투자해서. 저는 이 경험이 되게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경제위기가 다시 오기 일부 직전이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자산 배분이 다시 효과를 발휘할 시점인데, 저는 과거에 경험을 해봤고 세 번째 위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실전 투자에서 경험해보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그런 실전적인 경험을 컨텐츠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응용해서 만든 코스트라인 달걀 그림이고, 지금 6월 FMC고 금리 고점에 이르고 있죠. 이 화면은 영상에서 가끔씩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지금이 어디라고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화살표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금리 고점인지 더 올릴 건지 모르잖아요. 이때가 보면은 2018년 12월이 금리가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 10월 정도에 나스닥이 고점을 찍고 하락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미국 제한 금이 올랐던 걸 차트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금리 고점이 되기 한두 달 전에는 자산시장의 반응이 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현재 미국 주식 계속 오르고 있고 미국 제한 금은 아직까지 오를 기미가 안 보이죠. 그리고 금리를 한번 동결했지만 파월 의장이 두 번 올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고점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 흐름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F에서 A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근데 이 방향이 이 시계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뒤로 백하는 건 없고 앞으로 가는 건데요. 앞으로 간다는 건 결국 금리는 고점에서 유지하다가 내려가는 일로 간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는 본격적인 경제 위기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TLT를 사고 파는 부분인데요. 사는 거는 이때가 좋아요. 처음. 이때는 이제부터 TLT가 막 오를 시점인 거예요. 거의 지금이죠. 팔 때는 언제냐면은 경제위기 한참일 때. 경제위기가 되는 순간에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비중을 줄이고 이제 다음 단계는 성장중 가산자산이거든요. 이때 많이 하락해 있을 건데 이때서부터 담아야 되는 거고, 언제 팔아야 되냐면 기준금리 올리기 전에 팔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 그림을 중점적으로 말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대강의 흐름만 알려드리면, 2018년 12월이 2023년 6월이랑 비슷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서부터 미국제 금 달러 비중을 올리고 성장주와 가상자산 비중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금융위기 때 성장주가 크게 하락하거든요. 그리고 성장주는 언제서부터 하락하냐면 기준금리 고점이 임박하면서부터 이제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요. 떨어진 건 2022년에 이미 떨어졌고 지금 반등 구간이잖아요. 반등 구간에다가 다시 떨어지는 때가 언제냐면 기준금리 처음으로 낮출 때예요. 그래서 제가 버블의 최고점이라고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처음으로 낮출 때 떨어졌다가 다시 또 별일 없으니까 좀 올랐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금리를 계속 내리면 내릴수록 어느 순간에 갑자기 위기가 와서 팍 떨어져 버려요. 이때 대비하면 이미 늦고요. 이 전에 성장주를 팔아야겠죠. 그래서 A에서 B 구간에는 성장주를 팔아야 되고, 지금은 뭐 A 근처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죠. 2018년 기준으로는 당시에 금리 고점 이후에 9개월 동안 유지하다가 처음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락한 거는 2020년 2월이죠. 1월서부터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그러니까 1년 정도는 있다가 하락한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 금리 고점도 아니지만 금리 고점이 만약에 뭐 9월이라고 치면 9월에서 1년 더 하면은 2024년 9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정도에는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게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 과거 40년에는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디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 사이클 자체가 늘어져 있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이번에 금리 인상한 것도 굉장히 빨리 올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지나가는 구간도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1년보다 못 미친다 하면 뭐 내년 6월이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도 빠르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저번에 하이먼 미스키 모델에서 뭐 버블의 붕괴 보여드리면서 뭐 크게 하락하는 어떤 계기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게 이런 금융위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가장 핵심은 이 달걀 그림인데, 달걀 그림의 이 시계 방향으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를 꼭 명심하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매크로적인 전망도 다 코스톤의 달걀 기반의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의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걸 다 풀어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전 투자를 계속 해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실계좌 스크린샷 찍었는데 2020년 1월서부터 3월까지 한 3-4달 동안의 수익률이거든요. 보시면은
수익률이 5.3%로 나있죠. 아, 이거 2020년인데 잘못 썼네요. 2020년 1월에는 유튜브를 하고 있었고 이거 영상으로 다 실제로 올렸고 아직 안 지웠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2020년 영상을 보시면 이때 코로나 위기 한참일 때도 어떻게 투자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요 빨간 봉이 2020년 2월 3월인데 나스닥 100 QQQ는 마이너스 12% 하락하고요. S&P 500 파이 마이너스 19%, TQQQ는 마이너스 50% 하락했었거든요. 예전에 TQQQ가 요 구간 반등 구간 있잖아요. 딱 지금 구간이에요. 이때가 2019년 1월서부터 2020년 1월이니까요. 딱 1년. 그러니까 기준금리 고점 이후에 1년이거든요. 이때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중에 과감하게 TQQQ를 투자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다 이 구간에서 피하신 분이 몇몇 없을 정도로 전멸을 하셨어요.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49% 하락을 했었고요. 제가 투자했던 2018년에 이 하락 때도 전 수익이 났는데 이때 TLT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당시에는 해칭을 제대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때도 수익이 났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때는 기준금리가 높을 때였고 높을 때 위기가 온 거라서 TLT가 위기 해칭을 한 건데 2022년에는 기준금리가 0에서 5%를 올리는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TLT가 리스크 해칭을 못한 게 있거든요. 대략 과거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흐름이 어떻게 비슷하냐면 2018년에 9월서부터 12월까지의 하락이 2022년 하락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2023년 반등이 2019년이랑 비슷하고 앞으로 일어날 경제 위기는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2023년 말이나 4년 초가 될 수도 있다. 늦으면 4년 중순이야. 그렇게 해서 위기가 터질 수 있겠죠. 위기가 터지는 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나스닥이 좋을 때 이익 실현해서 싸게 떨어져 있는 금과 TLT를 사놔서 해칭을 할 수 있는 거죠. TLT와 금의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아까 보니까 나스닥 100이 2018년 9월인가부터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TLT가 저점을 찍은 게 2018년 10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이 일어날 때 그때 TLT는 최하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저점을 찍고 TLT는 쭉 반등한 거예요. 근데 얘가 갑자기 왜 반등했을까요? 이게 반등한 이유는 아까 코스토라의 달걀 그림에서 봤듯이 경제 위기로 가고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스마트 머니들이 미국채를 추세적으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등했다고 봐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때 계속 TLT를 사모았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이렇게 솟았는데 TLT가 제 기준으로 거의 한 30-40% 이상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제 포트폴리오를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죠. 미국 주식이 40%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포트폴리오가 수익이었던 거는 TLT와 금 덕분이었던 거고요. 이렇게 쌀 때 사놔야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비싸게 팔아서 위기를 해칭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보면은 미국 주식은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TLT는 이렇게 전저점을 뚫고 내려오면서 정말 패자처럼 보이잖아요. 과거 2018년에 미국 주식이 고점일 때도 TLT는 2018년 10월까지 저점을 헤매다가 미국 주식이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다음 금융위기인 코로나 위기 때까지 큰 상승을 이뤄냈잖아요. 코스토네의 달걀 그림에서 버블의 마지막 구간의 주식 상승이 끝난 이후에 TLT는 그때서부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위기를 잘 해칭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주식이 마지막 버블 구간에서 상승하는 동안에는 금도 쇠기형으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그냥 바닥을 다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주식이 고점을 찍은 2018년 9월 정도서부터는 금도 바닥에서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 때 이후로 조금 더 상승해서 7월까지 쭉 고점을 높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서부터 미국 주식이 좋았으니까 금도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쇠경으로 지금 가격이 정체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국 주식이 어느 순간에 고점이 만들어지고 하락장이 펼쳐지면 금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자산들은 특히 미국 주식과 미국채, 금의 관계를 보면 미국 주식이 오를 때는 미국채와 금이 상대적으로 약세고 미국 주식이 떨어질 때는 미국채와 금이 상대적으로 강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기 때마다 미국 주식이 올랐을 때는 미국 주식을 팔고 가격이 싼 TLT나 금을 사고 미국 주식이 하락했을 때는 TLT와 금이 고점을 찍었잖아요. 이때는 주식이 하락한 만큼 TLT와 금이 올라주면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해칭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TLT와 금이 상승했을 때 다시 또 리밸런싱으로 팔아서 이때 저렴한 미국 주식을 사면
다음 미국 주식 상승장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상승을 미국 주식이 이끌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에서는 플래시, 바이 로우 앤 셀 하이,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자산별로 반복하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고 기업 평균 수익을 높여가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